날카롭고 빛나는 눈빛, 탄탄한 역삼각형 몸매, 위험이 느껴지는 강하고 굵은 목소리. 야, 제대로 상남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오늘의 태양인 이재마. 마흔아홉 늦음하게 찾아온 찬란한 성공. 오래도록 애썼기에 한참을 곱씹고 싶었던 성공의 맛이었지만 평생을 괴롭혀온 고질병에 그 기쁨도 잠시. 이 자연의 품에 안기게 된 것도 그의 선택은 아니었다는데요. 그러나 삼진의 자연은 바쁘고 고단한 한양 생활에 지친 그에게 건강과 여유, 행복, 그리고 희망을 선물해 주었죠. 나라를 지키는 무인에서 환자를 지키는 의원으로 인생 2막을 연 태양인 이재마 씨를 만나봅니다. 해역 특성상 섬이 많아 광활하진 않지만 그래서 다정한 바다와 그런 바다를 푸근하게 안아주는 산맥. 눈은 물론 마음마저 맑아지는 이 비경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인연은 과연 누구일까요? 태양인 이재마. 진해의 보금자리를 꾸리게 된 지도 언 3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는데요. 사실 그는 이곳 진해의 현감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아는 그 사또. 사또! 사또나리 도와주십시오. 예? 무슨 일이기 이리 소란스럽느냐? 나리 사또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어디 사또가 보고 싶다고 바로 볼 수 있는 분이시더냐? 그동안 사또가 의술에 능하여 백성들의 병을 봐주었지만 허구한 날 이리 찾아오면 되겠는가? 오늘은 바쁘니 얼른 돌아가거라. 아이, 죄송합니다. 허나 급한 병자가 있어 제발 뵙게 해주십시오. 아유,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무슨 일이기에 이리 시끄럽느냐? 아니, 어르신, 사또나리 잠시만 시간을. 아이고 사또나리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밥도 못 먹고 쓰러져서. 사또, 우리 어머니도 좀 봐주십시오. 사또,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놈들! 아프면 의원을 찾아가야지. 왜 여기를 찾느냐? 얼른 물러가라. 에? 자자자자자자, 얼른 돌아가라. 얼른. 우리 어머니 좀 봐주십시오. 백성들은 날마다 병마에 신음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더 이상 시간이 없구나. 어찌하면 좋을꼬. 처음부터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런 고민은 없을 텐데. 그래. 백성들이 병에 걸리기 전에 자신의 체질에 맞게 생활한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그동안 연구했던
나의 사상의학 기록들을, 이 의학을 널리 알려야 해. 사람마다 병을 알고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그래야 세상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이처럼 백성들의 아픔을 두루 살피던 우리의 이재마.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원래부터 탄탄대로였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종 3년 함경도 함주군에서 진사 이반호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제마라는 이름은 주모의 딸이었던 어머니가 그를 본가로 데려왔을 때 할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온 귀한 망아지를 선물 받는 꿈을 꿔 붙여졌다는데요. 이 일화만 봐도 할아버지의 귀여움을 한껏 독차지하며 자랐다는 것을 알겠네요. 게다가 영특하기까지 했다니 말 다 했죠 뭐.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자라는 커다란 장벽을 뛰어넘을 도리는 없었습니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으니까요. 그나마 서자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무관뿐. 그래서 그는 호를 동쪽의 무인, 동무로까지 지으며 묵과급제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마흔아홉 꽤 늦은 나이에 묵과의 급제에 궁궐 수비대장에 오르며 상당한 무공을 세워 진의 현감에 임명될 수 있었다는데요. 혹독하고 살벌한 전장을 떠나 잊고 살았던 여유와 낭만을 내어주는 삼진면. 자연의 품에 안겼지만 평온한 날들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평생 그를 괴롭혀온 고질병이 깊어지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다리는 힘이 빠져 거동조차 힘들어졌고 제 아무리 산의 진미라도 먹는 순간 도로 토하기 일쑤였죠. 유명한 의원을 백방으로 찾아가 보기도, 그때그때 증상에 맞춰 동의보감 속 처방을 따라 약도 써봤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리하여 그는 스스로 의학을 연구해 병명과 치료법을 찾아낼 것을 결심했습니다. 치열한 한양살이를 할 때와는 달리 매일 삼진 곳곳에 산과 바다를 누비다 보니 자연스레 약초와 가까워져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연구 끝에 그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증상이 같더라도 체질이 다르면 치료법 또한 달라야 한다는 사상의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진해에서 머문 3년여의 세월이 사상의학의 기틀이 되어 동의수세보원이라는 필생의 역작이 탄생하게 된 거죠. 구암 허준의 동의보감뿐이었던 한의학에 동의수세보원의 등장으로 훗날 한의학도들이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는 걸 우리의 태양인 이재만은 알고 있을까요? 한의학의 역사는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의서 상한론의 처방법을 고방, 상한론부터 중국의 의서를 총망라한 구암 허준의 동의보감의 처방법을 후세방, 이재마가 창시한 동의수세보원의 처방법은 사상방이라고 한답니다. 후세방이냐 사상방이냐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진다는데 어렵다. 어려워.
동의보감이 저술된 지 무려 286년이 흐르고 나서야 창시된 동의수세보원이 동의보감과 더불어 한의학의 대들보가 될 수 있었던 그 특별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을 환자의 증상보다 체형, 성격, 자라온 환경 등 환자만의 고유한 체질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네요. 만약 허리가 아픈 환자가 왔다면 동의보감에서는 원인을 10가지로 보는데요. 신장의 기운이 떨어져 허리 신경은 물론 근육과 뼈까지 약해져 오래 서 있기만 해도 허리가 아픈 신어요통, 흔히 담 걸렸다고 하는 담음요통, 소화가 안 되거나 만성 위염이 심할 때 허리가 아픈 식정요통, 잘못 허리를 삐끗한 좌섬요통,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어혈요통, 주로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오는 풍요통과 한요통, 비가 오려고 할 때면 기가 막히게 허리가 아픈 습요통과 덥고 습한 날 허리가 무거워지는 습열요통, 단순 신경성 요통인 기요통까지. 하지만 환자들의 증상이 대부분 신어요통에 해당되기 때문에 뼈마디 관절에 좋은 육미지왕탕이나 팔미지왕탕을 기본으로 약을 지어준다는데요. 우리 이재마가 창안한 사상체질은 허리가 아파서 왔다고 할지라도 환자의 체형부터 바로 스캔 들어갑니다. 수많은 환자를 돌본 결과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4가지 체질로 환자군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체질별로 다른 치료를 했다는데요. 자, 아무튼 만일 환자가 소양인이라면 신장이 허약하므로 모든 병의 근원이 신장에 있을 거라 생각해 신장에 좋은 형방지왕탕 처방으로 치료를 시작한다네요. 물론 동의보감만의 강점도 있죠. 동의보감은 의학서의 집대성이기 때문에 병명과 그 증상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치료법과 약 처방에서 부작용이 덜한데요. 우리의 이재마 역시 부작용에 가장 신경을 기울인답니다. 약 한 첩이라도 소홀히 쓰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며 약재의 구성은 10개 미만으로 구성하는 이재마만의 신조. 자, 이제부턴 정말 주목하시라는데요. 대망의 하이라이트. 이재마의 건강을 되찾은 1등 공신. 그 비결은 바로 모든 병은 심화를 끓이는 데서 생겨요. 옛날 의사들은 음식 때문에 비위가 손상되거나 추위와 더위 혹은 습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줄 알았지만 사실 사랑과 미움, 기쁨과 분노 등이 치우쳐 병이 오는 겁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뭐 그런 말인 거죠? 체질별로 경계해야 하는 것도 다르다는데요. 태양인은 술, 소양인은 색, 태음인은 돈, 소음인은 권력에 빠지기 쉽답니다. 사람이 치장하기를 좋아하면 반드시 사치와 여색을 탐하게 되고 게으르면 술과 음식을 탐하며 마음이 치우치고 급하면 반드시 권세를 다투고 욕심이 많으면 반드시 돈과 재물을 쫓다 목숨을 잃게 되죠. 서자로 태어나 녹록지 않았던 인생살이. 고질병 때문에 손발이 마비되고 한 끼 밥마저 쉬이 허락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행복한 삶은 감히 꿈조차 꾸지 못했다던 우리의 이재마. 비록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 진해였지만 삼진의 산과 바다는 군인이라 늘 살얼음 걷듯 불안했던 그의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자연이 내어주는 넉넉한 여유와 인심 속에 몰랐던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날 수 있었고, 아무리 좋은 처방일지라도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약재가 있다면 결코 병이 나을 수 없다는 이치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상의학의 시작은 비록 이제마 본인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지만, 온 마음을 다해 의학 지식을 쌓고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돌보며 체질에 따라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더 평온할 수 있는지 알려주며 환자에게 행복과 희망을 선물해준 우리의 이재마. 그의 심장은 앞으로도 영원히 한의학도들의 손끝에서 살아뛸 것입니다.